안녕하세요. 승부예측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매한 승부식 145회차의 해외 축구 5경기를 시간 순서대로 승부예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록 영상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승부식 145회차 승부예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145회차는 EPL과 라리가 그리고 컵대회 2경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구성은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되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몬차의 컵대회 맞대결입니다. 볼로냐는 직전 베네치아전에서 3대0 승리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퍼거슨과 카스트로의 기복이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은도에와 오솔리니를 활용한 측면 지공을 준비할 전망인데요. 수비에서는 루쿠미와 뷰케마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배후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몬차의 단순한 역습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몬차는 직전 경기 코모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상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역시나 득점력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카프라레를 중심으로 한 역습 위주의 단순화 공격이 예상되며 중원의 페시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원활한 패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최전방의 모따와 주리치의 제공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비에서는 이조의 복귀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기대되지만 볼로냐의 조직적인 공격에는 꽤나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볼로냐가 지공과 안정적인 수비 조합으로 경기를 압도할 것이라 생각되며 양측면의 은도에와 오솔리니가 몬차의 수비를 흔들어 놓을 전망이기에 홈팀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우선적으로 저득점을 후순위로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맞대결입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경기 발렌시아전에서 무리키의 결정적인 헤더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데르와 다니 그리고 나바로를 중심으로 한 속공이 준비될 전망인데요. 다만 전체적으로 공격이 단순하고 무리키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수비에서는 라이오와 발리엔트가 제공권을 활용해 안정감을 유지했지만 모이카의 수비 불안은 이번에도 바르셀로나의 측면 자원에게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라스팔마스전에서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며 패배했습니다. 페드리가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지만 수비 라인의 흔들림이 큰 문제였습니다. 공격에서는 하피냐와 올모 그리고 야말이 꾸려질 전망인데요. 문제는 수비에서 마르티네즈와 쿠바르시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불안정했고 부상으로 좌측면의 발대가 빠지면서 밸런스의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중원의 페드리와 올모를 통한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다만 상대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역습과 무리키의 제공권을 바르셀로나에게도 분명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바르셀로나가 다득점 양상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입스위치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맞대결입니다. 입스위치는 지난 경기 노팅엄전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최전방의 델랍의 고립으로 인해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패했습니다. 이번에도 허친슨과 채플린 그리고 쉬머딕스를 중심으로 지공을 펼칠 전망이며 수비에서는 오쇼와 버지스가 나쁘지 않은 호흡을 보여줬지만 풀백인 존슨과 튀앙제브의 부재로 대체 출전한 클락의 경험 부족이 드러나면서 여전히 공수 밸런스가 좋지 않은 입스위치입니다. 팰리스는 지난 뉴캐슬전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에제의 컨디션 난조로 마테타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에제와 사르를 중심으로 한 속공이 예상되며 수비에서는 게이와 라크루아 그리고 찰로바가 빠른 발과 제공권을 활용해 견고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원에서 레르마의 복귀로 상대의 1차적인 빌드업도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입스위치가 지공을 통해 점유율 우위를 점하려 들겠지만 델랍의 고립과 측면 크로스의 단조로움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벗겨내기 어려울 전망이며 팰리스는 에제와 사르를 통한 빠른 역습으로 입스위치의 헐거워진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기는 팰리스의 승리와 저득점 쪽 접근을 그리고 핸디캡 무승부의 접근까지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포칼컵 16강 맞대결입니다. 뮌헨은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며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올리세와 무시알라 그리고 코망이 주요 공격 루트가 될 전망이며 최전방의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밀러가 최전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지만 주중의 경기로 체력적인 부담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며 대량 득점보다는 상대가 레버쿠젠인 만큼 소극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레버쿠젠은 직전 베를린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조금은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였지만 결정력을 발휘하면 승리했는데요. 이번에도 비르츠가 공격의 핵심이 될 전망이며 호프만과 테리에 그리고 아들리의 부상으로 조금은 비르츠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크 역시 득점력이 제한적인 모습이며 측면 윙백인 그리말도와 프림퐁의 날카로운 침투와 탑소바와 타 그리고 인카피에로 구성된 3백이 나쁘지 않은 호흡을 자랑 중인 레버쿠젠입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는 어느 팀이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예측이 어려운 경기라 생각되며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베이스로 까시는 걸 권장드리며
두 팀 모두 공격진의 부상과 체력적인 부담으로 소극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도 고려해 저득점과 플러스 핸디캡의 접근까지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레스터시티와 웨스트햄의 맞대결입니다. 레스터는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 측면이 무너지며 대량 실점을 기록하며 4대1로 패배했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반니스텔로이 감독의 지휘하에 부오나노네와 아예우 그리고 바디의 침투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예상되는데요. 수비에서는 코디와 오콜리의 결장으로 파스와 베스터고르가 출전할 예정이며 이들의 제공권은 웨스트햄의 롱볼을 제어하는 데는 보다 효과적일 전망입니다. 원정팀 웨스트햄은 직전 아스날전에서 전반에만 5골을 허용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대량 실점이 문제를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쿠두스의 복귀로 파케타와 함께 보다 나은 지공을 펼칠 전망입니다. 다만 최전방의 안토니오의 부진으로 결정력이 아쉬운 상황이며 수비에서 킬먼과 토디보 그리고 완비사카의 태클 능력은 레스터의 단조로운 공격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쿠두스가 복귀하게 되면 파케타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이 가능해진 상황이라 생각되며 레스터의 수비를 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원정팀 웨스트햄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다득점 쪽 접근까지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분석이라 여러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제 분석이 100%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프로토를 오랜 기간 구매해오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한 분석이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승부식에서 가장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선택지만 추려낸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주소창에 조합.com을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여러분들께 구매한 경기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오셔서 저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지루하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